겨울이 끝자락에 접어든 오후, 부산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살을 내고 서리빨처럼 시원한 안개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강지우는 자갈치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비에 젖어버린 복권을 꽉 쥔 채 하루 종일 비를 맞고 있었다. 낡고 헤어진 코트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고 닳고 찢어진 신발은 차가운 땅에 발가락이 파랗게 얼어붙은 모습이었다. 시장은 평소 활기차게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이제는 비에 젖은 지붕 아래 몇몇 상인만이 우울하게 남아있었다. 아저씨, 복권 한 장 얼마예요? 작은 소녀의 목소리가 지훈의 생각을 끊으며 들려왔다. 소녀는 차가운 땅 위에 맨발로 서서 희망의 눈빛을 지훈에게 올려다보고 있었다. 1,000원이야, 아가. 지훈은 피곤한 목소리를 숨기려 애쓰며 미소 지었다. 소녀는 야른 주머니에서 손을 덜덜 떨며 동전 몇 개를 세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이 붉어지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돈이 부족해요. 지훈은 소녀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딸이 떠올랐다. 그녀도 한때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 떨며 서 있었던 기억이 났다. 주저없이 지훈은 복권 한 장을 뽑아 소녀에게 건넸다. 그거 가져가. 운이 좋으면 생각나면 좋겠네. 소녀는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겨울밤의 작은 불빛처럼 반짝이는 눈빛을 보였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소녀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달려가며 작은 발자국이 차가운 길에 물길을 남겼다. 지훈은 비가 조금씩 내리는 가운데 서서 미소를 지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 소녀의 순수한 눈빛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 순간 차가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와 그 따뜻한 기운을 깨뜨렸다. 강지훈, 이렇게 가난한 상황에서 사람을 도울 여유가 있어. 복권이나 다 팔아.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자갈치 시장의 큰 생선가게 주인인 정씨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경멸 어린 시선이 지훈의 마음을 찌르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복권을 꽉 쥔 채 한숨을 쉬고 발걸음을 계속했다. 뒤로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이 어두워져 가고 차가운 바람은 지훈의 낡고 헤어진 옷 속으로 스며들었다. 자갈치 시장의 상점들은 일찍 문을 닫고 고요한 공허가 남았다. 바람이 작은 골목을 스치며 비에 젖은 도로에 흐릿한 가로등 불빛이 비춰졌다. 지훈은 한 상점에 비어있는 처마 밑에 멈춰섰다. 그는 낡은 천주머니에서 간단한 도시락을 꺼냈다. 며칠 된 밥과 색이 바랜 김치. 이것이 그의 하루 중 유일한 끼니였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익숙해졌다. 그때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뭐라도 먹을 수 있나요? 배가 너무 고프네요. 지훈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 앞에는 비에 젖고 힘없는 노인이 서 있었다. 그의 몸은 마르고 흰머리는 비에 젖어 엉켜 있었다. 낡고 야른 옷을 입고 손에는 찢어진 우산을 움켜잡고 있었다. 흐릿한 눈동자에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도시락을 내려다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노인에게 주면 오늘 밤 나는 뭐 먹지? 하지만 이렇게 굶주린 사람을 두고 그냥 지나칠 순 없잖아. 지훈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에 망설임을 숨기고 도시락을 노인에게 건넸다. 할아버지, 잠깐 드세요. 저도 많이 없지만 저 혼자 괜찮아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추운 날 당신의 친절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빛 같아요. 지훈은 손을 흔들며 겸손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그런 말 마세요.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죠. 노인은 한 입 한 입 천천히 밥을 먹었다. 마치 밥알 하나하나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듯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지훈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노인의 손이 떨리는 이유가 단지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배고픔 때문임을 깨달았다. 노인이 다 먹은 후 고개를 들고 지훈을 바라보며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는 아는가? 때때로 친절은 복권 한 장과 같다고. 그 진짜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고 열어보았을 때 찾아오는 뜻밖의 것에 있단다. 지훈은 고개를 갸웃하며 할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노인은 다시 말을 이었다. 눈빛은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너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느낀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마음속 빛을 잃지 말 거라. 언젠가 너의 친절은 반드시 보답을 받을 것이다.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제 삶은 이렇게 가난해서 겨우 먹고 살고 엄마랑 딸만 잘 돌보면 그걸로 충분해요. 친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평온하지만 깊은 표정을 지었다. 너는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 때때로 가장 적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단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복권 한 장을 꺼내어 지훈의 손에 조심스레 쥐어주었다. 받아라. 이것은 나의 작은 선물이다. 어쩌면 이것이 너에게 뜻밖의 것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지훈은 손에 쥔 복권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것을 거절하려고 고개를 들었으나 노인은 이미 일어나 찢어진 우산을 짚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어디에 사세요? 지훈은 불러보았다. 노인은 돌아보지 않고 멀리서 대답했다. 필요할 때 다시 나타날 것이다. 지훈은 가만히 서서 비에 젖은 노인의 작은 뒷모습이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손에 쥔 복권은 차가웠지만 노인의 말은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때때로 친절은 복권과 같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복권을 옷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배는 고팠고 겨울 밤의 차가운 공기에 떨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냉담한 세상 속에서 노인을 돕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일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지훈은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딸아, 나는 두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이겨낼게. 노인과 만남을 가진 후 지훈은 부산의 좁은 골목에 위치한 작은 하숙집으로 돌아갔다. 나무 문을 열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그의 어머니 강선임이 난로 옆에서 움츠리고 앉아 마른 손을 비비며 따뜻함을 찾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묽은 죽 한 그릇과 거의 상한 김치 몇 조각만 놓여 있었다. 지훈아, 왔니? 오늘은 많이 팔았니? 선임은 고개를 들고 조금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지훈은 웃음을 지으며 가득한 복권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렇게 많이는 못 팔았어요. 엄마. 하지만 괜찮아요. 내일은 더 열심히 할게요. 지훈의 딸 강아름이 방 구석에서 뛰어나와 아빠를 보며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아빠를 꼭 안고 순수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오늘은 복권 팔았어요. 다 팔면 아빠는 돈 많이 벌겠죠? 지훈은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한숨을 삼켰다. 응, 하지만 아직 다 팔지 못했어. 내일 더 팔아서 우리 더 맛있는 밥을 먹자. 아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다. 그리고 아빠의 손을 잡고 낡은 필통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빠, 선생님이 이번 달 말에 새 책이랑 필통을 사라고 했어요. 아빠 잊지 마세요. 아빠는 기억하고 있어. 지훈이 조용히 답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의 주머니에는 이제 5,000원도 채 남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일찍 집을 나섰다. 오늘은 복권을 더 많이 팔 수 있기를 바라며 그는 자갈치 시장의 골목길을 헤매며 차가운 공기 속에서 목이 쉬어가며 외쳤다. 복권 있습니다. 한 장 1,000원. 인생을 바꿀 기회. 하지만 지훈의 가난은 사람들에게 경멸의 이유가 되었다. 한 큰 가게의 처마 밑에서 예전에 그를 비웃던 정 씨가 지훈이 다가오자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지훈 씨, 가난한 사람은 남을 돕는다고 해도 뭐가 달라지겠어요. 선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것 같아요. 현실을 봐요. 가족 먹을 것 걱정도 못하잖아요. 주변 상인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빨리 걸어갔다. 갑자기 뒤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이 복권 얼마예요? 지훈은 돌아서서 보니 약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 낡은 옷을 입고 맨발로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소년은 500원짜리 동전을 내밀며 주저하며 말했다. 이게 전부예요. 한 장만 팔아줄 수 있나요? 지훈은 소년을 바라보며 마음이 울컥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복권 한 장을 꺼내 소년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거 가져가렴. 걱정하지 말고 따뜻하게 지내고 집에 안전하게 돌아가렴.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만약 제가 당첨되면 엄마에게 새 옷을 사줄 거예요. 엄마는 항상 추워하거든요. 그 순수한 말에 지훈은 목이 메었다. 그는 소년이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복권 한 장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날 오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강한 바람이 지훈이 들고 있던 복권 봉투를 날려보내면서
야른 종이들이 젖은 길 위로 흩어졌다. 그는 당황해하며 복권을 하나하나 주우려 했지만 몇 장은 이미 바람에 의해 하수구로 빨려 들어갔다. 하수구 옆에 무릎을 꿇고 남은 복권을 주우려 했었지만 흐린 물은 모든 희망을 휩쓸어갔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젖어버린 복권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마음을 느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한번 흘깃보고는 서둘러 지나갔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차가운 비 속에서 지훈은 자신이 너무나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비가 멈추고 그는 복권 대리점으로 가서 대부분의 복권을 잃었다고 보고했다. 김 대리점 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훈아,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알지만 이 복권은 회사에 결제해야 해. 내가 갚지 않으면 나도 큰 문제에 빠져.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목이 잠겨 말했다. 죄송합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김 대리점 주인은 지훈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알겠어. 일주일만 더 줄게. 하지만 약속 지켜, 지훈아. 대리점을 떠난 지훈은 축축한 밤길을 걸으며 마음속이 복잡했다. 정 씨의 비웃음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자기 일이나 걱정해. 선한 마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잖아. 황혼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지훈은 길가에 앉아 어제 노인이 건네준 복권을 들고 있었다. 가로등의 불빛이 그 복권을 비추며 마치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듯 흐릿하게 보였다. 지훈은 복권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노인님, 선한 마음이 정말 보답받을까요? 다음 날 아침, 흐릿한 햇살이 두꺼운 구름을 뚫고 비쳤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감정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대리점에서 새로 나온 로또 복권을 들고 다시 시작할 결심을 했다. 포기할 수 없어. 엄마와 아름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스스로 다짐했다. 지훈이 자갈치 시장에 들어섰을 때 그의 시선은 익숙한 인물에 멈췄다. 그것은 어젯밤 비가 내리던 길에서 만났던 노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노인이 더 이상 초췌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간단하지만 품위 있는 정장을 입고 과일 가게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가 처음 만났던 날처럼 여전히 부드럽고 온화했다. 지훈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고 급히 다가갔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어젯밤에는 길거리에서 계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말했지, 내가 필요할 때 다시 나타날 거라고. 지훈은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그의 눈빛에 질문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말할 틈도 없이 노인이 손짓으로 그를 옆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차분하게 마치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려는 듯했다. 나도 한때 너와 같았단다. 지훈아. 나도 모든 것을 잃었던 적이 있어. 가족, 친구, 돈, 그리고 삶에 대한 믿음까지. 하지만 한 낯선 사람 덕분에 나는 작은 친절이 시간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지훈은 놀라서 노인을 바라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말씀이 저랑 비슷하신가요? 하지만 할아버지 지금은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노인은 가볍게 웃으며 그의 얼굴에는 따뜻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맞아. 내 말이 맞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의 친절 덕분에 그것을 극복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잊지 않으려고 해. 그래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 너처럼. 지훈은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은 지훈의 피곤한 눈을 깊게 바라보았다. 나는 이민재란다. 몇 년 전에 나는 서울의 대기업 회장이었어. 하지만 너무 큰 야망과 잘못된 사람에게 의지했기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지. 내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나는 결국 빈손이 되었어. 지훈은 그 노인이 어제 자신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음을 깨닫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가장 어두운 날들 중에 한 낯선 사람이 내게 한 끼 식사와 한마디 조언을 해줬어. 그가 말하길 친절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어.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나는 그 말을 가슴 속에 간직했고 하나하나 다시 내 삶을 재건해 나갔어. 그런데 왜 할아버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신 거예요? 길에서 떠도는 사람처럼 사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훈은 궁금한 마음에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이민재 씨는 멀리 응시하며 답했다. 나는 내가 사회의 밑바닥에 있었던 날들을 잊지 않으려고 해.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단지 나 혼자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친절 덕분이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 사람들을 돕고 있어. 그것이 내가 삶에 보답하는 방법이니까. 지훈은 침묵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일었다. 이민재 씨는 지훈을 바라보며 그의 옷주머니에서 한 장의 로또 복권을 꺼내 지훈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복권은 어제 내가 나에게 준 거야. 받아두어라. 이것은 단순한 복권이 아니야. 내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증거다. 지훈은 복권을 들고 당황스러워하며 물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민재 씨는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는 친절을 가지고 있어, 지훈아. 그리고 친절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자산이란다. 이 복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위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내가 그 복권에 담긴 믿음을 소중히 여길 때 그 가치를 알게 될 거야. 그날 오후 지훈은 복권을 주머니에 넣고 시장을 떠났다. 그리고 그는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가슴에 품었다. 그는 자신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했지만 이민재 씨의 말이 그의 마음을 밝히는 불빛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지훈은 작은 방에서 기름등불을 켜두고 앉아 복권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민재 씨의 말이 울려 퍼졌다. 믿음을 가지면 그 친절은 반드시 보답받을 거야. 지훈은 속으로 속삭이며 다짐했다. 이민재 씨, 저는 약속을 지킬게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훈은 일찍 일어났지만 이씨 할아버지가 한 말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가슴 속에 가득했다. 그는 복권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주머니에 넣었다. 선한 마음이 보답을 받는다고. 그게 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이씨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두었던 믿음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지훈은 평소처럼 복권을 팔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갈치 시장을 돌아다니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권유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복권 판매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늦은 오후까지 겨우 몇 장을 팔았다. 한 상점의 처마 밑에서 쉬고 있을 때 지훈은 갑자기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도로 옆에 멈춰선 것을 보았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리며 세련된 복장을 했지만 차가운 눈빛을 보였다. 그는 잠시 주위를 살핀 후 지훈에게로 다가갔다. 당신이 강지훈인가요? 남자가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지훈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남자는 지훈에게 명함을 건넸다. 저는 박재현입니다. 이민재 회장님의 보좌관입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당장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지훈은 차 안에서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질문들에 대해 생각했다. 왜 이씨 할아버지는 그를 만나고 싶어 하셨을까? 이것이 단지 장난일까? 차가 고층 건물 앞에 멈추자 지훈은 차에서 내려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느꼈다. 그 앞에 서 있는 것은 화려한 유리 건물 이글로벌 본사였다. 박재현은 지훈을 건물 안으로 안내하며 반짝이는 복도와 깔끔한 옷차림의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훈은 자신의 낡은 옷에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차분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이씨 할아버지는 최고층에 있는 넓은 사무실에서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이 들어가자 할아버지는 일어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왔구나, 지훈아. 앉아라.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할아버지 앞에 앉았다. 그는 당황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이씨 할아버지, 저를 여기 부르셨나요? 저는 그냥 복권 파는 사람인데. 이씨 할아버지는 손으로 지훈에게 말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며 말했다. 너는 단지 복권 파는 사람이 아니라, 지훈아. 너는 나에게 선한 마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일깨워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돕고 싶다. 지훈은 침묵하며 할아버지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다. 나는 내가 이글로벌에서 일하길 원한다. 내가 나를 도와준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인내와 선량함, 그리고 귀중한 품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기술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복권을 파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씨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이해하는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누구나 태어날 때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지훈아. 하지만 내가 결단력만 있다면 나는 내가 배울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가지지 못한 것이다. 지훈은 오랫동안 말없이 침묵하며 감동을 느꼈다. 그는 이런 큰 기회가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튿날 아침, 지훈은 이글로벌에서 첫 출근을 했다. 그는 창고 관리 부서에 배치되었으며 한진우 부장님의 감독 하에 일하게 되었다. 한진우 부장님은 젊지만 차가운 외모와 엄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지훈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몇몇 사람들은 유심을 드러내며 속삭였다. 저 사람은 누구지? 경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회장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 아닐까? 저런 모습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지훈은 그들의 속삭임을 들으면서도 침묵을 지켰다. 그는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첫날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지훈은 재고를 점검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것은 매우 세밀하고 정확해야 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사무직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지훈은 복잡한 엑셀 시트와 컴퓨터 시스템에 당황했다. 어린 동료 김혜진이 지훈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가갔다. 지훈 씨, 필요하시면 도와드릴게요. 새로 시작한 사람은 다들 어려워요. 지훈은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빨리 배우도록 할게요. 혜진의 도움으로 지훈은 서서히 업무에 익숙해졌다. 몇 가지 작은 실수를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에 남아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실수를 고쳤다. 사무실을 떠나며 지훈은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할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어. 이건 내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야. 이 글로벌에서 일하는 날들은 지훈에게 결코 쉽지 않았다. 그는 매일 일찍 출근하여 새로운 업무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주위를 둘러싼 유심의 시선과 소문이 그를 따라다녔다. 창고에서 한진우 부장이 재고 리스트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씨, 이 부분을 잘못 처리했습니다. 입고된 물건의 코드가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세요.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한 부장님.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부장은 지훈을 잠시 바라보다가 여전히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다른 사람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상사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주위 동료들은 조용히 지켜보았고 몇몇은 한숨을 쉬거나 비웃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들의 비판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딸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날 저녁 지훈이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인 선임 씨는 아들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 물었다. 지훈아, 무슨 일이니? 일이 잘 안 풀리니?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아르르미가 달려와서 아빠를 껴안았다. 그녀의 눈은 순수함으로 반짝였다. 아빠, 내가 아빠가 잘 할 거라는 거 알아요. 아빠 할 수 있죠? 딸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지훈의 피로를 덜어주었다.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약속할게, 아르름. 엄마와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 다음 날 지훈은 더욱 집중하여 일을 계속했다. 그는 점차 재고 시스템과 복잡한 양식에 익숙해져 갔다. 혜진의 도움 덕분에 그는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진우 부장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다. 어느 회의에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지훈에게 모두 앞에서 말했다. 지훈 씨가 어떻게 여기 온 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오직 능력만 인정됩니다. 한 번 실수했으니 두 번째 실수는 없도록 하세요. 지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한 부장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훈은 작은 방에서 조용히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가득한 재고 자료와 친구에게 빌린 오래된 컴퓨터가 있었다. 그는 한 줄 한 줄 읽으며 부족한 부분을 주에 깊게 기록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따뜻하면서도 격려 가득한 목소리였다. 지훈아, 일이 잘 풀리고 있니? 어려운 점은 없니?
정말 쉽지 않아요. 할아버지, 제가 많이 실수를 해서 회사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지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처음부터 아무도 너를 믿어주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중요한 건 내가 자신을 믿느냐는 거야.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실수는 너를 정의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지. 지훈은 전화기를 꽉 잡으며 할아버지의 격려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열심히 할게요. 그 이후로 지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그는 자신의 업무를 잘 처리할 뿐만 아니라 실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고 프로세스를 개선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중요한 물품이 잘못 기록된 것을 발견했다. 이를 단순히 보고하는 대신 지훈은 직접 창고를 모두 점검하고 잘못 기록된 물품을 찾아서 시스템을 수정했다. 진우 부장이 결과를 점검하러 왔을 때 그의 눈에 놀라운 표정이 스쳤다. 이번에는 잘했군, 지훈 씨.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계속 유지해라. 주위 동료들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지훈에게 다가와서 대화를 나누고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퇴근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혜진이 다가와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훈 씨, 정말 빠르게 발전하셨어요. 처음에는 지훈 씨가 포기할 줄 알았어요. 지훈은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포기하는 건 쉽지만 그렇게 되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실망할 거야.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적인 눈빛을 보냈다. 지훈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지훈 씨라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는 앞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믿음과 노력의 빛이 그의 길을 밝혀주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훈은 이 글로벌에서의 근무 환경에 점차 적응해 나갔다. 그는 정확한 재고 파악 방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이 나타났고 지훈은 동료들, 특히 한진우 부장에게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참고 회의에서 진우 부장이 일어나며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경영진으로부터 공지사항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전면적인 재고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회는 여러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부서 전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진우 부장은 잠시 지훈을 바라본 후 말을 이었다. 지훈, 너는 여기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번 재고 조사에서 일부를 맡아주기 바란다. 잘하면 너의 능력을 다시 평가할 것이다. 회의실에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다. 몇몇 동료들은 놀랐고 몇몇은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다. 작은 원룸에서 어머니인 수님 씨는 미리 가벼운 죽 한 그릇과 김치를 준비해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자 수님 씨는 조용히 물었다. 오늘 어땠어, 지훈아? 일이 잘 돼가고 있니? 지훈은 테이블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다가오는 재고 조사가 좀 걱정돼서요. 만약 실수하면 이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요. 아름이는 방 한쪽에서 달려와 아빠를 안으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열심히 하면 못할 게 없다고요. 딸의 말에 지훈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아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약속할게,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수님 씨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나는 내가 계속할 수 있을 거라 믿어. 마음을 다해 일하면 결과는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재고 조사 준비를 하는 동안 지훈은 회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하나하나의 물품을 신중히 점검하고 자신이 제안한 절차를 다시 확인하며 경험이 풍부한 동료들인 혜진에게도 배웠다. 어느 늦은 밤 모두 퇴근한 후에도 지훈은 여전히 창고에서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었다. 갑자기 진우 부장이 나타났다. 그는 잠시 말없이 서서 지훈을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지훈, 얘 이렇게 늦게까지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지훈은 깜짝 놀라며 급히 돌아봤다. 저는 모든 것이 오류 없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부장님. 제게는 큰 기회이기 때문에 아무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진우 부장은 다가가서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기억해라.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과가 중요하다. 드디어 재고 조사가 시작되었다. 참고하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돌았다. 각 팀원은 맡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지훈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지난 몇 주 동안의 준비와 축적된 경험 덕분에 그 작업을 순조롭게 끝낼 수 있었다. 혜진은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훈 오빠,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결과는 그걸 반영할 거예요. 재고 조사가 끝난 후 지훈은 집으로 돌아가며 마음이 불안했다. 그는 이씨 할아버지가 건넨 복권을 보며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선한 마음은 보답받을 것이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지훈은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결과 발표 회의에서 진우 부장이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재고 조사를 훌륭히 마친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지훈의 재고 조사는 정확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있는 허점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고 그 후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때 의심했던 동료들은 이제 지훈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알았죠? 지훈 오빠, 해냈어요. 진우 부장은 지훈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내가 너를 의심했었지만 오늘 너는 내 예상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잘했어, 지훈. 지훈은 진우 부장의 손을 잡으며 감동의 눈빛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이씨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며 목소리가 떨렸다. 이씨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할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절대 너를 의심한 적이 없었단다. 지훈아,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너의 믿음과 선한 마음을 잃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할아버지의 말은 지훈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몇 달 후 지훈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동료들과 한진우 부장에게 신뢰를 얻었다. 지훈이 제안한 개선안은 업무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비용도 상당히 절감하는 데 기여했다. 복권 판매원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리 글로벌의 핵심 직원으로 자리 잡은 이야기는 퍼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은 이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이 씨의 따뜻한 목소리가 말했다. 지훈아, 지금 시간 있어. 내가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 중요한 얘기가 있다. 지훈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지만 즉시 승낙했다. 사무실에 들어선 지훈은 이 씨가 창문 옆에 서서 하늘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 씨는 돌아서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지훈아, 나는 처음부터 내가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걸 지켜봤어. 이제 내가 이렇게 성장한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건 이 씨이십니다. 저는 그 기회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에 놓인 2개의 봉투를 가리켰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은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이 2봉투 안에 2가지 길이 들어있다. 지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 씨를 바라보며 물었다. 무슨 뜻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씨는 설명했다. 첫 번째 봉투에는 리 글로벌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제안이 들어있다. 내가 더 높은 직급에 오를 수 있을 것이고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엄마와 딸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여유도 생길 거다. 하지만 이 일은 내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에 많은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때 이 씨는 2번째 봉투를 열었다. 이건 나의 큰 재정적 지원이 들어있는 봉투다. 이 돈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작은 가게를 열 수도 있고 아예 다시 자갈치 시장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보장이 없다.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쪽은 안정적이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에 많은 희생을 해야 하고 다른 쪽은 자유롭지만 위험이 따른다. 이 씨는 부드럽게 덧붙였다. 결정은 내 몫이다. 지훈아.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내가 잘 해낼 거라 믿는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지훈의 선택은 무수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는 리 글로벌에서 계속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고 더 나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혹은 이 씨가 준 돈을 활용해 자립적인 길을 걸으며 자유롭고 가족과 가까운 삶을 만들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라면 지훈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조언하겠습니까? 안정성인가 자유인가?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현대 사회와의 연관성. 지훈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경을 이겨낸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는 어려운 선택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종종 안정성과 열정, 책임과 꿈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지훈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해 끝없이 노력하며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는다. 하지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바로 선행, 인내, 그리고 믿음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상을 지키며 핵심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다. 지훈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